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정면 인터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을 연결해서 박선숙 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입장과 이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상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의원님께서는요 처음 사건이 불거졌을 때 검찰이 기소하면 망신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정상으로 보면은 의원님 말씀처럼 가고 있네요. 어떻게 보세요? 아직은 예단하기 빠르죠. 네. 이번 판결까지는 좀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특히 그 박선수 의원에 대해서 그 영장 실질 심사했던 판사께서 구속 사유가 상당성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표현을 쓰셨죠. 그분이 네.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하, 그러면은 애초에 좀 무리한 수사였다. 검찰의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뭐 야당 탄압이라고까지는 뭐 제가 이렇게 예단해서 말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네. 제가 야당 의원인 입장이니까 네. 일단 제가 보기에는 또 제가 법률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건전한 법상식에 비추어 볼 때 좀 해당 측의 수사가 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또 행정적인 잘못은 있을 수 있지만은 이것은 뭐 범죄 차원으로서 다룰 수 있는 것인가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회의를 했죠. 네. 그런데 이제 어제 두 의원에 대한 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만 그 이전에 이제 왕주현 사무부총장은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건이 어느 선에서 정리돼야 할까요? 네, 저는 제가 누차 얘기를 한 바가 있죠. 저기 그 왕주현 전 사무차장은 특히 이제 인쇄 대형업자인 비컴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 두 사람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사정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3자가. 네네. 그리고 비컴 관계자가 일체의 접촉을 피하고 잠적을 했기 때문에 뭐 저도 다른 업체 관계자 만나봤지만 그쪽 사람 만나보지 못했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좀 왕주현 그 차장의 경우와 다른 두 원장의 경우는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검찰은 이제 구속 수사가 진행되면서 뭐 이제 앞으로 기소가 되겠습니다만 이 광고 계약 관련해서 이제 2억 1,000여만 원을 이제 요구했고 이것을 이제 지급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인데요. 이 개인적인 범죄로 보세요? 아니,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네네. 그 개인적인 범죄냐 아니면은 정당의 범죄냐 그렇게 묻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게 어떻게 자신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이 지금 말씀 주셨을 때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이 업체 간의 관계에서 그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범죄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네네. 예단하지 마세요. 네. 그럼 이제 혐의라고 봤을 때 이 협의 자체도 좀 무리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비컴 관계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네. 다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그거는 좀 두고 봐야 한다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컴 관계자와 인터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을 아끼겠어요. 네. 예. 그럼 의원님 입장을 예단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자,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어 있는데요. 이 김 의원이 속한 이 당 홍보 TF가 홍보 전략을 세우는 등 사실상 당의 선거운동을 했고 박 의원과 왕 사무부총장이 그 대가로 금품을 줬다. 이게 검찰의 판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진상조사단장을 맡으셨었잖아요. 그럼 거기서 제가 눈에 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거기서 검찰이 어떤 범죄 사실을 볼 것 같으면은 국민의당이 그 두 개 업체한테 무슨 압력을 가해서 이른바 리베이트라는 돈을 브랜드 업체에 줬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 빠진 것은 그 돈의 흐름을 보면은 국민의당이 그 두 개 업체한테
돈을 주고 그 돈이 다시 브랜드 호텔로 간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점을 분명히 될 것 같아요. 그 작은 플로우를 볼 것 같으면은 국민의당의 돈이 브랜드 호텔에 간 거지 두 개의 그 업체 비건과 세미콜론이 뭐 자신들의 돈을 갖다가 줬다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 진상조사단 중간 발표 때 말씀하신 대로 브랜드 호텔에 간 돈은 네네. 그 돈은 브랜드 호텔에 있고 당으로 들어온 적은 없다라고 발표하신 거였잖아요. 네, 그런데 검찰은 이제 그 브랜드 호텔에 머물러 있는 그 돈이 말하자면 국민의당의 하부 조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브랜드 호텔이 국민의당의 하부 조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눈여겨 말을 했죠. 네. 그리고 이 문제를 다룬 수많은 기사와 방송에서 뭐 대담 등등에서 1차적인 그 인터뷰를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네. 관계자나 당사자나 그렇지 않습니까요? 제가 추측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던 것인데 네네. 그 점에 대해서는 난 반성할 점이 많다고 봅니다. 네. 자, 근데 이 미디어도 반성할 점이 있지만 의원님 그 당시에 그 당사자에 대한 면담이 없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당사자의 면담이 아니라 네네. 그 두 개 업체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네. 관계자를. 그리고 이미 검찰의 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 두 의원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왕 처장 같은 경우가 형사 피의자 아닙니까요? 네. 그 피의자하고 그 면담 제가 만일에 그 피의자가 된 사람하고 면담을 해서 입장을 발표하게 되면은 그 잘못하면은 그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우리나라는 그런 법이 없지만은 제가 만일에 말을 맞추고 했다면 사법방해 때가 됩니다. 미국에서는. 네. 그 점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 제가 사법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요? 네. 최소한도 그 업체들은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을 통해서 그 당시 거론됐던 과연 문제의 자금이 국민의당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에 대해서 제가 자신 있게 국민의당 관계자한테 들어온 적이 없다고 밝혔을 뿐입니다. 네. 그 점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거기까지는 이제 정리가 됐고요, 의원님. 구속영장이 이제 기각됐습니다만 뭐 검찰은 이제 재청구 가능성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제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 경우에 이 원칙으로 발표됐던 두 의원에 대한 당의 입장, 기소될 경우에 당원권을 정지한다. 유지되는 건가요? 그 당원권 유지는 뭐 당원 당규에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대로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이하도 아니죠. 네. 예. 그럼 이제 구속영장은 기각된 상태고 앞으로 기소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이제 정당이니까 이 국민의 눈높이 지금 어떻게 좀 이해하고 보고 계세요?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당 대표가 일단 뭐 정치 도의제 책임을 지고 두 사람이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저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국민의 눈높이나 혹은 여론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여론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할 만큼 다 하고 더 이상 납득이 안 되면 그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네. 더 이상 뭘 해야만 되겠습니까? 네. 더 이상 할 것은 없다. 할 더 만큼 이상 했다. 제명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게 추정의 원칙인 현직원을 제명되는지 그럼 뭐 탈당을 강요하겠습니까? 네. 지금 다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입장을 바꿔서. 그러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이게 뭐 기소 여부의 문제가 아니지만 최근에 이 서영교 의원이 그 친인척 이 채용 문제로 자진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는 그 윤리적인 문제였죠. 서영교 의원이 본인이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두 의원은 인정하지 않잖아요. 두 의원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원내대표가 자발적으로 당 행사에 참여하지 않길 바란다. 이런 이야기도 언제를 했었던데요. 그런 건 과거에 좀 구속영장 심사가 있고 하니까 또 네. 불필요하게 언론에 노출이 되니까 그런 말을 한 거죠. 네.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새누리당도요. 조동원 전 홍보기획본부장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는데요. 이 건이 지금 이 비교 대상이에요. 이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새누리당 일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타당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다. 더군다나 우리 당을 비교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이번 주에 좀 핫 이슈인데요. 이 사드 이야기 여쭤보겠습니다. 자, 오늘 의총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드 한반도 배치 반대, 지금 이 국민의당 당론으로 채택이 된 건가요? 네, 당론은 발표됐죠. 네. 네. 이게 보도된 바가 있죠. 네. 네, 그럼 당론으로 사드의 배치는 반대한다. 그럼 이제 이 관련해서 지금 이 안철수 전 대표는요, 국민투표나 국회 이 비준동 이야기를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 그리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 이 국회 비준동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다. 정부 측 입장은 이런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우리 헌법 제60조를 보게 되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경우는 국회 비준동이 필요하죠. 네. 만일에 사드 도입에 대해서 국민과 국가의 좀 재정적 부담이 크고 그리고 사드에 관해서 한미 양국 군사 당국 간의 협정이 있다면은 저는 그것도 비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아직까지나 추후에 이런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네. 향후에 이어서 이제 정부에 대해서 국회의 비준 동의를 요구하실 수 있겠군요. 네, 이 헌법 제60조의 요건에 부합되면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당내 문제는 답변 언급하지 않으신 대목이 많은데 이 사안 계속 진행 중이니까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었습니다. 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요.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양측 입장 차이가 팽팽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소상공인연합회 측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연결해서 대화해 보겠습니다. 최 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여의도 앞에서요. 이 최저임금 인상 저지 집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회장님 네.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네, 오늘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단체를 비롯해서요. 네. 자영업자 총연대, 중소기업단체, 협의회 등이 참여했고요. 네. 물론 이 업종별 PC방이라든지 편의점협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주최 측 대표로서 개선안과 폐해까지 마지막까지 소상공인 생존권사들 위해 소상공인들과 함께 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소상공인연합회 내에 네. 이 편의점, PC방, 당구장 이런 각각의 네. 또 업종별 협회들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화원협회, 슈퍼마켓 연합회, 전형적인 소상공인 업종들은 저희 연합회 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회원 단체들이 또 굉장히 많겠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보통 290만 명의 사업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290만 명의 사업자. 이 네. 각각의 이 소상공인들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이 집회의 핵심 이슈가 뭔가 하는 대목인데요. 지금 네. 소상공인 측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네, 2017년부터 이제 적용되는 최저임금 영향률이 작년 대에 비해서 저희가 만약에 동결을 하게 되면 15.1%로 다소 하락하지만 이 역시 상당히 높은 수치가 됩니다. 영향률이라는 게 뭐냐면 네네. 최저임금에 적용받는 비중을 얘기하는 건데요. 네. 그동안 비상식적으로 최저임금 상승이 초래했으면 저희가 직시하고 있고요.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지불 능력 자체가 모자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요. 이를 너무 강제할 경우 필연적으로 고용 감소 및 소상공인들의 폐업으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이 될 경우에 피해를 가장 네. 크게 보고 그다음에 폐업까지도 다다를 수 있다. 네, 지금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네. 최저임금 지불 사업장의 68%는 5인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다. 이 통계가 네. 맞나요? 네, 이거는 통계청 자료에 의한 거고요. 네. 노동부에서도 인정한 자료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정부가 실태조사한 내용을 보면 편의점이나 네. PC방, 당구장 등 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사례도 많이 좀 적발되고 있더라고요. 네. 이런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뭐 법을 지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맞지만 네. 무엇보다도 최저임금을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상승에 따른 결과라고 보고요. 네. 소상공인 25%가 수익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 통계청의 자료입니다. 근로자들이 가져가는 도시형 근로자들의 소득에도 못 미치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그만큼 많다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려서 취약계층을 보존한다는 말이 자체가 저희한테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소상인들 누가 보호해줍니까? 그렇지만 최저임금을 저희도 지키기 위해서 연합회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난 6월 달에는 아르바이트 전국과 함께 소상공인의 자발적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활기찬 일터 문화를 만들기 위한 함께 만들어나는 행복한 우리 가게 희망 선당도 저희가 발표했고요. 네.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은 자정 노력도 사실은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사실은 최저임금의 무리한 상승에 따른 어떤 여파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나름 아마 청취자분들이 그런가 하고 놀라실 수 있는 대목이네요.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자체적으로도 하고 계신데 네. 이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최저임금만큼도 못 가져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생활비를. 네. 이거는 저희 주장이 아니고요. 네. 통계청이 엄연한 자료입니다. 네. 자,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해 보입니다. 자, 네. 그런데요.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의 예를 들어서 이미자 의원 같은 경우에도 네. 최저임금의 2자릿수 인상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네. 또 지난 4.13 총선 당시에 이 새누리당 공약도요. 2020년까지 최저임금 9,000원 인상 이걸 또 약속을 했어요. 이런 대목들 어떻게 보십니까? 최저임금을 올려서 상당히 주자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사실은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네. 임금 올려서 여러 가지 복지 형태가 있지만 사실 임금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협상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이걸 국가가 강제로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법으로 강제로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수요와 공급이 어우러져야 되는 거고요. 네. 사용하는 사람들,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양산이 되는 부분은 어느 누가 책임진다는 겁니까? 이거를 국회의원들이 먼저 나서서 이렇게 주장한다는 자체는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거시적인 경제 상황을 대해서 고려치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사용자 측에서는 지금 소상공인 연합만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단체가 있나요? 최저임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중소기업과 여타 기업들도 사실은 임금의 사용자 측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저희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는 사실은 제조, 그다음 대기업과의 주장과는 약간 괴리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많은 대기업들은 자금을 잉여 자금을 많이 갖고 있기 네네.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많은 고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은 그런 부분은 그런 현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 근로자, 저는 저연령층, 고연령층을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그런 대기업과의 똑같은 논리로 최저임금을 천편일적으로 적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잠깐 언급 주셨습니다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경우에는 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타격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맞습니까? 현재 최저임금의 이상으로 지금 사실 대기업들의 임금 수준은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사실은 최저임금에 직접 영향을 받는 숫자가 아까도 말씀드린 68%가 5인 미만 영세 자영업자 이거거든요. 물론 네. 프로테지로 모든 거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최저임금의 어떤 당사자는 지금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소상공인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회장님 그런데 이제 지금 또 근로자들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네. 또 이 소득 주도 성장론도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은 네. 이제 사람들이 쓸 돈이 많아져야 이제 경기가 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게 네. 정부의 또 경제 수장도 비슷한 얘기를 한 바도 있었는데 그러면 결국 좀 어떤 해법이 있다고 보세요? 쉽진 않아 보이는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한 내수 진작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거라는 것이 이제 일부의 주장입니다. 네네. 근데 그렇지만 이제 한국 경제는 고령화, 저물가 들어 소득에서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되고 있고요. 네. 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소비 지출 확대를 위한
총수요 증대 효과는 적을 것으로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또 의견이거든요. 네. 2010년 이후 평균 소비 영향이 내수 경기를 직접적으로 반영한 민간 소비 증가율과 유사한 추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임금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소비로 이어진다는 네.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고용이 또 많이 이루어져야지 사실 네. 임금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금만 높여놓고 생산성이 약해진다거나 고용 숫자가 감소했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나쁜 영향, 그다음에 경제에 미치는 나쁜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고려치 않은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아파트 경비원 등 비정규직 네.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또 우려도 나오고 있기는 하더군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네. 아파트 경비원들이 없어지고 CCTV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사실 어디 가서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는 조치가 있거든요. 네. 저희가 아파트 경비원분들처럼 사례처럼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경제 논리에서 비용이 높아지게 되면은 폐업으로 이어지든가 본인이 일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고려치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이제 이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이 직접 협상을 하는 것이지 국가가 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자, 네. 현재 제도화가 돼 있다 보니까 고용부 네. 장관이 8월 5일 고시하기 전 20일 전까지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7월 16일 이번 주말이 합의안 도출의 이 데드라인인데요. 네. 지금 이제 올리자는 쪽은 10,000원, 그리고 이제 동결 주장이니까 현행 이제 시급 6,030원, 이 네. 간극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결론이 날 걸로 예상하세요? 항상 매년 최저임금에 보면은 데드라인, 이제 최저임금 원래 사실은 협상 기한은 지났고요. 네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노동부 장관 고시하는 날 데드라인 직전에 사실은 최종안이 발표되는 추세입니다. 현재까지 그래 왔던 것이 대부분의 어떤 부분이라서요. 어찌됐든 간에 네. 최저임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부 장관의 지금 D-4일이 남았는데 아마 하루 전날이나 발표될 거라고 전년도에 비한다면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결론이 날 것으로. 예. 앞으로요, 이 영세 소상공인, 지금 이 소상공인들의 이 경영상 어려움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어떤 네. 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지금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지금 소상공인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은 지금 1년에 100만 명이 폐업을 하고요. 네. 근로자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제도적 장치나 정책적 장치 이런 걸 고려치 않고 무조건 임금 인상만을 해서 범법자로 모는 거, 그리고 범법자라고 손가락질하는 부분, 네. 임금도 못 주면 폐업하라고 주장하는 노동계의 주장, 이것이 과연 사회 경제적 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소상공인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제 주춧돌로 발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사람을 내보냈을 때 임금 상승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좀 묻고 싶고요. 네. 오늘도 이제 12차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네네. 노동계의 전술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도 최종 임금에 대해서 협상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급제로 수정안을 내놔야 되는데 네. 매년 이루어지는 현상을 보면은 그들은 필라버스식으로 계속 최저임금과 상관없는 주장만을 계속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0원과 6,030원 이게 전략적으로 돼서 중간에 분명히 공익위원들은 8,000원 정도에서 협상안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이 소상공인의 입장을 고려치 않은 협상의 결과로 이어진다면 저 소상공인들은 파멸로 이어질 거라고 알겠습니다. 판단되고 있습니다. 회장님, 오늘 입장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어떻게 3초면 충분합니다. 책상 교체 없이 바로 올려 사용하세요. 스마트 오피스를 위한 베리데스크. 여러분의 업무 자세와 능률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베리데스크. 1644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1644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네, 3부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